또 부동산 대책? 규제는 강화했는데 집값은 더 올랐다. 어제 저녁 박 선생님은 부동산 시세표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개월 전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막고 세금을 올리고 투기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관심 있게 보던 아파트는 규제 발표 전보다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규제를 강화했는데 왜 오르는 걸까요?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린 내가 바보였구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집 또 올랐어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내는 말없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 말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를 내놓지만 결과는 항상 반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규제를 강화할수록 집값이 오르는지, 이 역설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 부장님은 10년 전부터 이 패턴을 알아챘습니다. 정부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 부장님은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리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오를 거구나.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사겠구나. 공포가 확산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규제 발표 전보다 오히려 매수 문의가 늘어납니다. 최 부장님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님은 반대로 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 집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 부장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최 부장님은 말합니다. 정부 규제를 반대로 읽어야 한다고.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매수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정 여사님은 반대 경험을 했습니다. 규제 발표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 여사님이 보던 아파트는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여사님은 후회합니다. 규제 발표를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 여사님은 말합니다. 정부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쳤다고, 전문가 예측도 믿을 게 못 된다고 한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강 선생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립니다. 각종 제한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분양이 줄어듭니다. 몇 년 후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강 선생님은 분양 통계를 꾸준히 체크합니다. 규제 강화 이후 분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3, 4년 후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말합니다. 지금 규제는 미래 폭등의 씨앗이라고, 정부가 단기 처방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출 규제의 역설입니다. 윤 부장님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았습니다.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만 집을 샀습니다. 서민들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부자들끼리의 경쟁이 됐습니다. 현금 부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윤 부장님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시장에서 배제됐습니다. 윤 부장님은 말합니다. 대출 규제가 서민을 내쫓는다고, 부자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분노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투기지역 지정의 역설입니다. 조 사장님이 이것을 분석합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부가 지정할 정도면 그 지역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앞으로 더 오를 거구나. 오히려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사장님이 사는 지역이 그랬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사장님은 말합니다. 투기 지역 지정이 오히려 홍보 효과를 낸다고, 정부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풍선 효과입니다. 이 여사님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경기도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도 규제하자 인천과 지방으로 수요가 이동했습니다. 풍선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사님은 경기도에 집이 있습니다. 서울 규제 후 경기도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의도치 않게 이득을 봤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풍선 효과는 막을 수 없다고,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정책 불신입니다. 장 부장님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과거를 보면 정부 규제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학습했습니다. 이제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규제 강화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사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정책을 역으로 읽습니다. 장 부장님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수익을 냈습니다. 장 부장님은 말합니다. 정부 신뢰가 무너졌다고, 이제 아무도 정부 말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황 선생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지금이라도 사야 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수요를 만듭니다. 나중에는 못 살 것 같으니 지금 무리해서라도 삽니다. 황 선생님은 말합니다. 규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고, 미래 불안이 현재 가격을 올린다고 분석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전세시장 붕괴입니다. 김 사장님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전세로 몰렸습니다. 전세금이 올랐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가에 근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세금이 이 정도면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매매 수요가 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전세시장 붕괴가 매매 수요를 만든다고, 규제가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고 설명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해외 사례 학습입니다. 이 사장님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해외 사례를 봅니다. 뉴욕, 런던, 도쿄 등 대도시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서울도 대도시입니다.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단기 규제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말합니다. 대도시 집값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라고, 서울만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열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입니다. 박 사장님이 이것을 분석합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구라도 더 많은 집이 필요합니다.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유입됩니다. 박 사장님은 말합니다. 수요 구조를 보면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규제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 발표를 망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제 강화가 집값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 인구 구조, 장기 트렌드를 봐야 합니다. 셋째,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 규제 후 어떻게 됐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넷째, 자리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전문가 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큰 돈이 걸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규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도 계속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의 패턴입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영원 기회를 놓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진실을 찾아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